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3년 차에 아이 없이 이혼한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이혼 사유야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을 비롯한 시댁과의 갈등이 원인이었고요. 아이 없이 빠르게 이혼을 결정한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사는 중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친정에 들어오지 않고 직장 근처 작은 투룸으로 독립했어요. 저는 친정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 이혼한 그 해에 결혼했습니다. 오빠 결혼 앞두고 있는 그 해 제가 가족들 다 모인 김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제사 말이에요. 이제 오빠도 결혼하는데 없애버리는 게 어때요? 추석이랑 설날에도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정집 제사는 추석 설날 차례 지내는 거 빼고 7월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몰아서 한 번에 지냅니다. 엄마는 많지 않은 제사임에도 하고 나면 힘들어하세요. 제가 예고도 없이 친정집 제사를 없애자고 하는 말에 부모님과 오빠는 처음에 황당해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혼한 게 너네 시집에 대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 집은 달라. 너희 시댁처럼 제사가 많지도 않고 전부 여자가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잖아.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제사를 없애라니. 그리고 그건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지. 지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야. 장가가는 날짜 받아놓은 오빠가 갑자기 꼰대 같은 발언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아무도 제사를 없애겠다는 생각 안 할걸? 그리고 오빠랑 아빠가 뭘 얼마나 도와줬다고 그래? 그럴 거면 아예 엄마랑 내가 하던 일을 바꿔서 해보지 그래? 그렇게 해도 도와준다는 말이 나오나 보자.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게. 제사 지내는 거 엄마는 준비하면서 행복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엄마 입으로 솔직히 말해봐. 아마 오빠와 아빠는 엄마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었고 불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엄마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이때까지 한 거지만 엄마가 과연 행복한 마음으로 한 건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수진이 덕에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집안 대소사 챙기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 그런데 제사 지내는 건 참 힘들고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명절 연휴에 제사 끝내고 나서 아파서 들어누운 적도 많고 제사 안 지내는 다른 집들은 명절을 고스란히 즐기는 거 보고 부럽더라. 솔직히 말해 엄마는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없어.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오빠와 아빠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 봐. 오빠랑 아빠는 몰랐지? 나도 시집가서 겪어보고 엄마 마음 겨우 생각해보게 된 거야. 오빠, 어떡할래? 우리 집 제사 많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즐거워야 할 명절을 오빠 결혼할 여자가 지옥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 잘 생각해봐. 굳이 제사 안 지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그 시간에 가족들끼리 정말 즐겁게 모이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친정 분위기는 서로의 의사를 잘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시댁과는 가풍이 달랐어요. 부모님은 진지하게 저의 제안을 고민하시더니만 오빠 결혼 전에 집안 제사를 안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절 차례는 엄마가 다니는 절에 맡겨서 제를 올리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어디냐 싶었어요. 엄마는 제사 안 지내면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명절 때 아빠랑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그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냅니다. 명절을 정말 고스란히 행복한 시간으로 쓰고 계세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야 친정 엄마의 속내를 헤아려 볼 수 있었다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친정과 달리
저는 결혼 첫 해부터 친정과는 너무나 다른 시댁의 가부장적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풍도 그렇지만 시댁은 굉장히 검소한 집안이에요. 좋게 포장해서 검소한 거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아끼고 낭비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죠. 솔직히 말해 어쩔 때는 궁색해 보일 정도로 시부와 시모 둘 다 수전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딱 하나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자기 집안 조상들에게 제사상 차려줄 때뿐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온 분이시고 자식들 잘 키워낸 것이 집안 조상을 잘 모신 결과라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집 자식들 다 잘된 건 내가 조상을 잘 모셔서 그리 된 거야. 너도 우리 식구 됐으면 우리 집 귀신이 될 사람이잖니?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 배우도록 해. 네 형님은 의사니 워낙 바빠서 내가 못 가르친 게 참 많단다. 그래도 너는 네 형님보다는 한가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네가 이 집 큰며느리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렴. 저는 아직 잘하는 게 없는데 어머니랑 형님한테 잘 배워볼게요. 네 형님한테는 배울 게 없지. 일만 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뭘 하겠니. 나는 네 형님한테는 집안 대소사 챙기게 하는 거 진작에 포기했어. 사람 살리는 일 하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 네가 형님 잘 따르고 집안일을 잘 챙기도록 해.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실 때까지만 해도 뭘 얼마나 배우라고 저러시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맞은 첫 제사 때 살짝 놀랐습니다. 죽은 조상을 위해 산 사람의 노력을 갈아넣는다고 할까요? 명절 빼고도 1년에 제사가 4번인 집안인데 말이 4번이지 솔직히 2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지낸다고 봐야 합니다. 4번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하실 수 있는데요. 제사 지내는 음식 가짓수가 그야말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 지내는 준비를 하면서 사신 거죠. 게다가 시댁은 우리 친정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자들이 거드는 거 절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게 오롯이 여자들의 몫이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친정집에서도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엄마 일을 명절 때마다 돕기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제사가 악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제사는 악습이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시가 가족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먼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 우리 집안 분위기 아직 잘 모르지? 살다 보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사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하시는 게 참 많아. 큰 집인데다가 며느리들이 할 일이 무지 많은 집이지. 근데 내가 큰며느리 역할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 동서 알다시피 내가 많이 바쁜 사람이잖아. 예전에는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몰라.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 이제는 동서가 들어왔으니까 일할 사람 많아 좋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하시던데요. 일이 많은 집이라고요. 저더러 잘 배우더라고 하시는데 저도 못하는 게 많아서 걱정이네요. 암튼 형님 도와가면서 저도 잘할게요. 그래, 동서는 나보다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 어쩐지 내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의욕의 차이는 저와는 달리 형님 표정은 어쩐지 시큰둥했습니다. 뭐 잘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표정이었달까요? 일단 우리 시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집안입니다. 장남인 시아주버님은 대학 교수이고 형님은 대학병원 의사예요. 차남인 우리 남편은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좋은 대학 나와 말만 하면 다 아는 좋은 회사 다닙니다. 친정집에서도 저 시집 보낼 때 별 걱정을 안 하셨어요. 딱히 속 썩일 만한 시가 식구들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이만하면 좋은 집안이다 하고 생각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법이죠.
이 집에 시집와서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다 보니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 형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제사 말고도 이 집안은 가족들 모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며 자주 모이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음식 만들어 먹이는 거에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건 돈을 그렇게나 아끼시는 분이 가족들 모임이나 제사 때는 최고급 재료만 고집하세요. 가만 보니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에 돈을 쓸 줄은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옷도 잘 안 사 입으시고 어디 놀러 가서 돈 쓰는 걸 죄악으로 여기세요. 이건 시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런 분이 저 시집 오고 나서 새 식구 들어왔다며 제기랑 제사상을 풀세트로 구입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살짝 불안했는데 결혼 첫 해 첫 제사 때인가? 어머니가 3주 전부터 저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달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이번에는 우리 집 새며느리 들였다고 작은 집이랑 고모네도 오기로 했으니까 전날 아침에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라. 네 형님은 아마 첫날에는 병원일 때문에 힘들 거야. 어머니는 제사 하루 전날 와서 준비했으면 하시길래 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것만 했는데도 저는 생전 처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일을 안 한다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초반에 잘못되는 바람에 잠시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당연히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신 거고요. 제삿날 당일에는 오전에 형님이 오시긴 했어요. 그래도 형님은 결혼한 지 5년째이고 아이도 하나 있고 하니 저보다는 익숙해 보이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땐 형님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창 전을 부치고 있는데 형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동서 들어오고 나서 제기도 새 걸로 장만한 거 보니 아주 제대로 제사를 모실 생각이신가 봐? 평소 때보다 음식 가짓수가 훨씬 많네. 동서는 어제부터 와서 일한 거야? 네, 실은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형님은 바쁘신데 오늘 어찌 시간을 내셨어요? 의사라고 해도 별거 없어. 나도 직장인이랑 똑같지 뭐. 눈치 보여도 하루 쉬겠다 연차 내는 거야. 아, 이 짓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다른 집들은 재산이 뭐니 점점 줄이는 추세라는데 우리 시댁은 왜 이러는지. 어머니가 제기 풀세트로 사놓으신 거 보고 솔직히 소름 돋았어.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형님도 시댁 일이 스트레스였다는 걸요. 제 눈에는 어머니가 의사인 형님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걸로 보였지만 형님 혼자 이 집 며느리일 때는 나름의 고충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형님이랑 같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 형님은 개원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는 집안 행사 참석이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는 형님과 제가 같은 며느리 입장이기 때문에 한편이라고 생각했고 형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시댁 대소사를 좀 더 챙기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굉장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시면서도 저보다는 큰 며느리에게 관대하셨습니다. 아마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시부모님도 큰 며느리는 조금 어려워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에 비해 저는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툭 하면 저에게 먼저 연락해서 일을 거들라고 하신 거죠. 한 해가 가면서 시댁에 1년 동안의 행사를 겪으며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어머니는 이 짓을 어찌 40년이 가까이 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어머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도 늘 표정은 밝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었고 며느리들이 성에 차지 않게 일을 하면
못마땅해 하시며 신경질을 많이 내셨어요. 저는 일하면서 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고 형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더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 일로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뼛속까지 시댁 사람이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네는 왜 이리 제사가 많은 거야? 아니 제사만 지내는 것만 말도 안 해. 대체 가족 모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구실까지 만들어가면서 왜 이리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친정도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 나 어느 정도 이해는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한다 싶어. 매번 어머니는 이런 거 어찌 혼자 다 하셨대? 남자들은 먹기만 하고 여자들은 밥도 굶어가면서 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형님이 바쁜 게 부러울 정도야. 나도 집에서 그만 쉬고 일해야 할까 봐.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몇십 년을 하셨어. 너는 며느리인데 돕는다고 생각 말고 네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형수야 워낙 바쁘잖아. 그러면 당신이 당연히 거들어줘야지. 아니 거둔다고 생각 말고 그냥 당신 일이라고 받아들여. 그러면 하면서도 짜증 안 날걸? 저는 남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라니요. 결혼 전에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알았다면 저는 결혼 안 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당신네 집 제사가 왜 내 일이야?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거지. 형님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을 좋아서 하는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아? 암튼 나도 힘들어. 어느 정도 끝에야 나도 좋은 마음으로 하지. 시댁 코앞에 붙어 살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불려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손님 치르고 두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게 보통 일이야?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바로 재취업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편하게 살 기회를 네 손으로 차버리는구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편하게 사는 걸 다 부러워하는데 입 깎고 하기 싫다고 취업하겠다고? 참, 누가 들으면 시댁에서 중노동하는 줄 알겠네. 남편이 어떤 스타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리 연애 때 잘한다고 해도 결혼하니 이렇더군요. 본인이 보고 자란 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2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고 결국은 마음 편히 생각하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을 위해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는데 왠지 느낌이 불길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식사 내내 몸이 안 좋다. 이제는 눈도 안 보여서 일을 못하겠다. 미각이 없어서 간도 못 본다. 이런 말을 늘어놓으시며 바람을 잡더니만 이러시네요. 이제 우리 집 재산은 둘째 네가 가져가야겠다. 내가 골백 번 생각해봐도 의사인 큰며느리가 하는 건 무리지 싶어. 매번 집안일을 연락해도 바쁘다는데 더 부담 주는 것도 아니지 싶구나. 사람 살리는 귀한 일하는 애 아니냐. 의사 며느리 일 시켜 먹을 정도로 생각 없는 시어머니는 되기 싫구나. 시간 많은 너는 가끔 하는 일이라 괜찮을 거야. 집에서 노는 네가 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이니 앞으로는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모르는 건 내가 알려줄 거니까 걱정 말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래요, 엄마. 안 그래도 그동안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제사 받아오는 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형이나 형수는 집도 멀고 둘 다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다가 언제든 형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꼭 맏아들이 제사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도와서 해볼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우리 둘의 생각인 양 말하는 건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집안일도 도와주는 거 별로 없는 남자예요. 평소에 청소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없으면서 저를 돕겠다뇨. 그것도 제사 준비를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일단 할 때 하더라도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실 게 아니라 가족들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 결혼한 지 겨우 2년째예요. 제사 음식 어머니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잘할 줄도 모르고요. 할 줄 모르면 배워가면서 하면 될 일이야. 이미 결정한 거니까 더는 토달지 말어라. 네 형님한테도 이미 다 얘기했어. 이제부터는 네가 할 거라고 말했다. 어머니, 그럼 형님이랑 전부 미리 상의하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저는 쏙 빼고 상의하시고 저한테는 통보만 하시는 건데요? 형님은 의사라 이 집안에서 귀한 사람이고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러다 남편은 기어이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없는 말투야? 어른이 말하면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당신 생각 말하면 될 일이잖아. 어머니도 어련히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하신 일이겠어?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어머니가 하신 일인 거 몰라? 당신이 물려받아 사는 감사하게 생각할 일인 거야. 당장 다음 달 초에 제사 있는 거 알지? 내가 장 보는 것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해라. 너한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 아니야. 제사 넘기는 문제는 이미 결정한 거니 너는 우리 집안 자손들 잘 풀리는 거 네 어깨에 달렸다 생각하고 잘해봐라.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어머니와 남편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싫다고 말해봤자 이놈의 집구석 사람들에게는 소용없겠구나. 나만 나쁜 며느리를 만들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혼을 처음 진지하게 고민한 것도 그날이었고 남편과 살 앞으로의 30년을 포기한 것도 그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작정 다음 달 제사를 저더러 지내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답답한 마음에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님의 반응도 의외였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가 저에게 제사를 넘긴다는 말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나는 어머니랑 이미 얘기 끝냈어. 집안 행사 너무 많은 거 나 일일이 못 챙길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 근데 내가 금전적으로 할 도리는 하겠다고 한 거야. 동서가 부담스러워할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고 저한테 다 밀어넣으시면 저는 어쩌라는 거죠? 어머니랑 상의하실 때 저도 같이 불러서 말씀하셨어야죠. 무작정 저더러 하라고 하시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저 솔직히 지금 이 상황 너무 황당해요. 저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동서, 황당한 거 100번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어. 조금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 집 식구들 제사 모시려고 직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동서는 집에서 편히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 나보다는 적임자지. 큰 며느리라고 해서 꼭 제사 모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동서가 해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해줘. 형님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제 착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님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저를 생각한 적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자기에게 귀찮은 일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안 순간 내가 굳이 이 집 식구로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상 반응이 없자 수긍한 거라고 받아들이더군요. 얼마 뒤에는 어머니가 저 시집 올 때 구입한 제기 세트와 제사상 풀 세트를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사를 앞두고 어머니는 2주 전에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가지수 다 기억하니? 내가 레시피 만들어 놓은 노트를 줄 테니까 찬찬히 보면서 익히는 것도 좋겠다. 장은 언제 볼래? 일주일 전에는 반 와야지 않겠니? 같이 가줄 테니까 너 마트 갈 때 연락하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궁금한 거 생기면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인데 어찌 신경을 안 쓴다니?
그래, 너도 내 옆에서 2년을 배웠으면 뭐라도 하겠지. 며느리가 처음 올리는 상이니까 정성 들여서 음식 준비해라. 저는 4가지 종류로 개수 맞추고 갈비는 꼭 했으면 한다. 그리고 과일도 4종류 색깔별로 준비하고. 아참, 우리 집안은 경상도라 삶은 문어도 올라가는 거 알지? 또 뭐가 있더라? 어머니는 저에게 제사 음식 가짓수를 일일이 말하면서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언제 저걸 다 준비하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내가 왜 음식할 걱정을 하고 있지? 어차피 이 집 식구 사표 낼 거 결심한 거 아닌가? 강제로 떠넘겨받은 제사인데 음식 장만하는 걸 왜 고민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사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내 방식대로 차례상 근사하게 한번 차려드리고 멋지게 이 집 며느리 사표 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사를 앞두고 하루 걸러 하루 전화해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뭘 준비해야 한다는 둥, 무슨 음식은 꼭 올라가야 한다는 둥 똑같은 잔소리를 매일 하시길래 걱정 마시라고 하고 다 차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네가 더 이상 싫다고 안 하고 받아들여주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래, 나도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테니 정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연락 타오. 어머니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제가 못 믿어오셨나 봅니다. 여전히 간섭질을 멈추지 못하고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네요. 정확히 제삿날 전까지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즈음 저는 제사 준비로 바쁜 게 아니라 재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재취업 준비한다는 걸 못마땅히 했기 때문에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갈라서게 되면 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 소개를 받아 상담도 다녀도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껏 바람이나 도박, 폭력만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변호사 말로는 요즘 저 같은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 외 그 식구들에게 제사를 강요받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다만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는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문자, 남편과 말다툼하던 녹취록, 형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 등등을 전부 정리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제사를 가져오면 저를 돕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지만 역시나 전혀 도와주는 건 없었어요. 그럴 사람이면 평소에도 집안일을 같이 했겠죠.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놀랍지도 않았네요. 남편은 제삿날이 다가오면서 의아하다는 듯 묻더라고요. 당신 제사 준비할 거 마트 가서 장은 본 거야? 우리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던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제가 너무 태평해 보여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는 거냐 묻더라고요. 제삿날 오전에도 음식 준비를 안 하는 거 보고 불안했나 봅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이따 퇴근하고 어머니랑 아버님 모시고 오면 돼. 일찍 올 필요 없고 시간 맞춰서 와. 어머니가 말한 가짓수 최대한 지켜서 상 한가득 차려놓을게. 남편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 근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어도 되는 거야? 오늘은 형수랑 형님도 늦게라도 꼭 오신다고 했어. 당신 차질 없이 준비해. 알겠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어찌나 얄미운지. 겉으로는 알았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오늘 네 조상님들한테 한번 제대로 음식 대접해 드릴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부터 전화해서 아침에 미리 와서 제가 잘하는지 보시겠다는 거 제가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사상을 꺼내 정돈하고 어머니가 원한 가짓수대로 제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사 음식 레시피 노트를 꺼내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오전부터 시작한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을 모두를 제기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원래 제삿날에는 어머니가 화장도 진하게 못하게 하고 옷 색깔이랑 양말 색깔도 정해주시지만 저는 결혼 전 출근하던 때 입던 불편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추가로 가져다 줄 서류가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소장 제출 일을 상의하고 나서 저는 미루고 미루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들린 건데요.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이라서 내놓으려고 갔어요. 언제 빠질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빼달라고 했습니다. 저야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과 한 집에 있을 생각은 없었고 친정에 가 있으면 되니까요. 남편과 같이 살던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거주하고 있던 전셋집이었고 집을 사서 나갈 때 빼기로 한 거라 남편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집이었으니 남편 동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동안 남편은 의기양양해서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해야 할 일들을 매일 읊어댔었죠. 남편이 그럴수록 저의 이혼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고요. 그날 모든 볼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었더군요. 남편에게 마침 전화가 왔는데 가족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 나머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귀가하고 나서 얼마 후 요란하게 식구들이 등장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셨습니다. 아니, 제사 지내는 집에서 어찌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니? 그러자 남편과 시부가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어허이, 며느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 해놨겠지. 어디 오늘 우리 둘째 며느리 솜씨 좀 볼까? 그래요, 엄마.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시자고요. 아니, 근데 얘는 시부모가 왔는데 어찌 나와보지를 않아? 예, 우리 왔다. 너 준비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휘적휘적 현관으로 걸어나가 오셨냐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상을 차려놨는데요. 우리 집은 현관에서 좁은 복도를 지나야 거실이 보이는 구조예요. 저는 어머니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잘했냐고 묻는데 왜 대답이 없는 거냐? 어디 보자. 음식은 얼마나 잘했는지 볼까? 제 나름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니 성에 차실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는 다 해놨으니 술 올리고 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만 다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아무 말이 없었고 얼마간의 정적이 흐르더군요. 잠시 후 그 정적을 깬 건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니? 얘, 너 지금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어? 저게 대체 무슨 꼴이야? 너 설마 지금 시어른들 앞에 놓고 놀려먹는 거냐?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응?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하며 화를 냈어요. 당신 저거 뭐야? 미치겠다 진짜. 당신 지금 저걸 제사상이라고 차려놨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아침에 물어봤지? 잘 준비한다는 게 고작 저거냐? 우리 부모님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다 차려놨잖아. 안 보여? 저기는 갈비, 잡채, 그리고 전 4가지 종류랑 과일도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뭐가 문제야? 음식에 절 하나, 사진에 절 하나. 어차피 매한가지 아닌가? 색깔 좋은 사진으로 골라서 코팅까지 했는데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기왕 차려놓은 거니까 절은 해야지. 제 말을 듣더니만 어머니는 뒷목까지 부여잡으며 아이고, 너를 믿은 내가 등신이지. 우리 조상님들 노여하시겠다.
이게 다 뭐야? 당장 치워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부모를 농락해? 세상에, 음식 사진을 제기에 올려놓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대한민국에 너 같은 며느리는 없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더니만 제기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걷어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왔다 싶어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몸 버려가면서 제사상 차리면서 행복하셨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상 차릴 때마다 예민해져서는 며느리들 쥐잡듯이 잡고 혼자 부득부득 하신 이유가 뭐예요? 조상 덕에 자식들 잘 된 거라고요? 근데 잘된 자식이 어머니 말 안 따르고 제사도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들도 안 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너 지금 시어미가 한 일을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냐? 시대가 바뀌면 어머니도 바뀌셔야죠. 조상덕이라고요? 제사 때문에 이 사단이 나서 불화가 생기는데 무슨 조상덕을 본다는 거예요. 명절에 그냥 여행 가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게 조상덕 보는 거지. 이런 꼴 나는 게 조상덕이에요? 조상덕 보는 집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조상덕 못 본 집만 명절에 차례 지낸다는 말 못 들어보셨나 봐요? 어머니, 아버님, 그런 제사는 악습이에요. 애초에 돈으로 족보 산 상놈들이 돈질을 한다고 만든 게 지금 제사 차례상 아닌가요? 어머니네 조상님도 따지고 보면 그럴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상놈 소리를 듣고 노여워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상놈이라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런 짓은 못하지. 차라리 싫다고 하지 그랬냐? 긴 말할 거 없다.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는 며느리 필요 없어. 니들 이혼해라. 만약에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내 놈을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일단 이혼보다는 이 사람 제가 단단히 혼내놓을게요. 일단 오늘은 형 오기 전에 돌아가시죠. 제가 형은 오늘 오지 말라고 할게요. 당신 뭐해? 상 치우지 못해? 이 빌어먹을 사진들 다 갖다 버려. 남편은 이혼 소리를 듣고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랄 것도 없었어요.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던 마당에 아버지가 이혼이라니 세상 반가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이 집 며느리 할 생각 없거든요. 저 이 집 이미 내놨고요. 아버님 아들이랑 안 살 겁니다. 일단 제 할 말은 다 했으니 다들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뭐야? 이혼?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한 거야? 지난번에 제사 가져가라는 거 앙심 품고 이런 일 벌였나 본데 나는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어. 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잖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우습게 알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이야말로 나를 우습게 한 거지. 나는 분명 싫다고 했고 내 의견 말했어. 사람 하나 등신 만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몰아붙인 건 당신의 가족이야. 나는 앞으로 제사상은 이렇게 차릴 거야. 귀신들이 와서 실제로 먹는 것도 확인 안 되는데 사진으로 한들 뭔 상관이겠어? 이게 싫으면 어쩔 수 없어. 난 이혼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는 가겠다며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는 이혼은 안 될 말이라며 제사는 다시 의논해보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어머니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연락을 안 했는지 문을 열고 보니 시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이 난리를 다 보지 않았지만 제사상의 상태를 보고는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는 시아주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남았는데요. 갑자기 형님이 깔깔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 동서 참 깜찍하다. 나는 이런 생각 하려도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네.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아. 그러자 어머니는 웃고 있는 형님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게 다 큰애 네가 본보기를 못 보이니 일어난 일이야. 의사 며느리라고 어렵고 귀하게 여겼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고
네가 못하니 둘째도 보고 배운 것이지. 어쩔 거냐. 이제는 큰애 네가 하는 거 고민해봐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이제는 형님에게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형님은 제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은 더더욱 아니고 만만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지간히 하세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놈의 제사 때문에 아들 둘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정신 차리셔야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냥 오늘 가보렵니다. 동서는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처신해. 나는 상관 안 할게. 형님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한참 하셨지만 이혼할 거라고 결심하고 들으니 들을만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들어와 시모를 모시고 나갔고 저는 그날 남편과 밤새도록 말다툼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며 얼굴 보고 소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순순히 절대로 나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 나가고 나서 계약서 보여주고 이사 날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아이도 없고 잃을 게 없는 저는 이혼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결국 우리 부부는 소송 이혼으로 짧은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예전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에 다니며 혼자 싱글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혼한 거요? 남들은 이혼하고 힘들다는데 저는 좋기만 합니다. 명절에 시댁에 안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혼자 웃기까지 했어요. 재산이 뭐니 죽은 사람들 상 차려주고 음식에 절하는 거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형님도 결국 애 데리고 이혼했다고 하는데 왜 이혼했는지 뻔히 예상이 되더군요. 그 집안에서 먼저 탈출한 제가 의사인 형님보다 더 똑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 만들면서 고부 갈등 부추기는 명절은 없어지고 조촐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조상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명절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며느리들 입장에선 왜 남편 집 조상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돌아가신 양반들 기린다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가 비싼 그 명절에 모여서 다들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서 싸우고 돈 날리고 이게 악습 아니면 대체 뭐가 악습일까요? 구독자분들도 다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시더라도 너무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